근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청약통장 만들면 좋다고 해가지고 청약통장을 만들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벌이가 많지 않아가지고 기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10,000원씩만 넣고 기간을 오래 유지해야지 하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여기서도 또 할 말이 있죠. 제가 여기서 딱 솔루션을 드릴게요.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10,000원씩 넣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건 1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10만 원씩 넣으라면 넣을 수 있어요? 글쎄요. 10만 원 지금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때요? 똑같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10년 후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겠죠. 제 솔루션은 미래에 내가 낼 수 있게 해라. 음. 그러니까 지금은 청약통장을 방치해라. 이게 제 답이고요. 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청약통장에서 중요한 건 납입 인정 금액이잖아요. 그거는 매달 10만 원, 지금은 25만 원까지 인정을 받는 거고, 이거를 다 못 채우고 내가 만 원, 3만 원 이렇게 소액씩 매달 냈다면 그 달은 나중에 채울 수가 없어요. 미납 기간이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내가 지금 내지 않고 방치를 해뒀다면 미래에 한 10년 후에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냈던 청약통장에 넣어야 할 금액들을 일시로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오. 채워 넣을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안 냈던 만큼을. 아하. 인정을 다 받으면서. 그러니까 네. 내가 과거에는 10만 원을 매달 내는 게 버거웠잖아요. 그냥 그거를 미래의 나에게 너에게 토스한다. 맞아요.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휴 이제 토스를 해서 그 미래의 내가 그래 그럼 과거의 10년치를 내가 한 번에 매달 10만 원씩 낸 것처럼 한꺼번에 낼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10년 동안 납입 인정 금액을 다 채운 사람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매달 그쵸. 꾸준히 넣은 사람이랑 맞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페널티가 약간 있거든요. 그 페널티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안 냈던 기간만큼 한 번에 인정받으려고 납부를 했다면 다음날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그마저도 내가 납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보다는 짧게 소요가 되긴 합니다. 그쵸. 10년이 걸리진 않으니까. 네, 내가 10년치를 인정받겠다 했으면 한 4년 정도는 뒤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꼭 먼저 문의를 해보세요. 얼마나 기간이 소요가 되는지, 페널티가 네.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왜 10,000원, 30,000원씩 소액씩 넣었던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한 거냐. 나중에 내가 뭐 채웠던 90,000원씩, 24만원씩 채워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소액이라도 그 달에 납입을 했다면 그 달은 그걸로 마감이 되거든요. 중간에 부족분만큼 채워넣는 게 안 돼요. 차라리 아예 안 냈어야지 개시를 할게요 하고 채울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넣었다면 그거는 이미 기회를 날린 거다. 기회가 없는 게 되니까 나중에라도 채워 넣을 생각이 있다. 지금 돈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예 방치하는 게 오히려 낫다. 굉장한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청약 통장을 하면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나요? 해보세요, 그럼. 아, 근데 이거 당첨되는 거 맞아요? 저 같은 20, 30 쪼렙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청약통장은 오래 가지고 있고 많이 돈을 넣은 사람이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2030, 40대 초반까지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게 확실히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선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납입한 청약통장에 불입한 금액만큼은 이제 주택 관련 기금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이 청약통장에 돈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세금 같은 개념이거든요, 정부한테는. 그걸 활용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이 돈을 안 넣고 집을 안 사려고 하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난해하죠. 내가 만들어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뭔가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청약제도를 살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 예시처럼 부부가 같이 뭔가 합산해서 가산을 줄게 이런 식으로 개편이 계속 될 거예요. 뭔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형평성을 계속 맞춰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때를 기다리면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분양을 받을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을 마련하는데 가장 새 집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청약이에요. 청약만큼 돈이 적게 들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서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없죠. 너무 당첨이 안 될 거야. 너무 확률이 낮아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건 너무 아깝다. 왜냐면 모두에게 기회가 다 주어지는 건데 활용하지 않는 거니까. 맞아요. 나만 기회가 하나 더 없는 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 음. 아, 묶어둔 돈이 너무 아까워요. 저 이제 내년에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애기도 낳아야 되고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2030, 40 진짜 돈 들어갈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애들 막 학원 보내야 되죠. 학비 들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청약통장은 절대 웬만하면 음.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는 게 가장 맞아요. 중요하고요. 매달 10만 원이고 많으면 25만 원이잖아요. 이게 목돈이 나갈 이벤트가 많은 시기에는 정말 아깝긴 해요, 사실. 그리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만큼 계속해서 청약통장에 돈을 넣는다는 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다 보면 그래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만 좀 견디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서 웬만하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청약통장도 사실 담보대출이 돼요. 청약통장은 살려두고 거기에 들어있는 돈을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활용하시면 급한 불은 좀 끄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무주택 아니면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전 유주택자인데요. 이럴 수 있죠. 유주택자 부럽죠. 일단 부럽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물론 청약통장을 쓰려면 많이 당연히 쓸수 있죠. 당연히 무주택자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청약이라는 게 내가 지금 집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집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냐 평생. 분명히 무주택인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뭔가 경제 위기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 될 수도 있고 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무주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있으니까, 얼마든지. 항상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청약이다. 미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내가 설령 유주택자 평생 하더라도 이걸 자식한테 상속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상속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나요? 자녀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손한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자녀들이나 후손들은 내가 갖고 있던 청약 점수들 금액들을 다 물려받아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청약을 활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좀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주택자더라도 청약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자, 오늘 이렇게 청약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초반에 청약에 대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되게 딱딱하게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풀어놓은 영상이니까 청약제도 궁금하시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으로 공부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 찾아올게요. 안녕.